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도 2,30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잠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어집니다. 여당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용이라며 비난하는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 주목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지연된 청보호 인양 작업이 오늘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해경은 막바지 인양 준비 작업과 함께 실종 선원 4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닷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제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사설 구급대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제압 과정에서 환자가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 걸로 보이는 가운데 신형무기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건군전을 기념해 인민군 숙소를 방문하면서 이번에도 딸 김주애를 동행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튀르키예 정부의 발표 등에 따르면 이틀 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강진으로 튀르키예에서는 5,894명이 숨지고 3만 4천 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건물 5,700여 채가 붕괴됐습니다. 또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최소 2,270명이 숨진 걸로 확인됐다고 DPA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도 사망자 수가 수천 명 단위로 계속 늘 것이라며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WHO가 미국의 민관합동재난관리기구 태평양 재난센터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번 지진으로 2,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추산을 내놨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과 강추위 등으로 구조 작업은 더디지만 아이들의 기적적인 생還소식도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구조대원들이 거대한 건물더미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한참 잔해를 걷어내고 파헤친 끝에 드디어 다리 한쪽이 모습을 드러내고 아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가까스로 건물더미를 빠져나옵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적의 생환은 이어졌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속에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아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를 끌어올리자 구조대원들 입에서 감격의 탄성이 나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아이들이 구조되면 마음 졸였던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안도합니다. 때로는 콘크리트 사이에서, 때로는 갈라진 땅구덩이 속에서 구조되는 아이들. 하지만 기적의 생환보다 구조의 손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쏟아지는 눈에 강추위까지 겹친 지역은 더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Şu gördüğünüz arkamdaki enkazda 2 tane yeğenim var. Dün saat 2 sıralarında şu bina çöktü. Bunun gibi belki yüzlerce bina daha çökmüş. Ve binlerce insan var şu anda bu enkazların altında.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 피해에 노출된 아이들은 무려 140만 명. 계속되는 여진과 추가 붕괴 가능성으로 아이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강진 피해 지역에 석 달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에 헌법에 따른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고
행정부와 의회 차원의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5만 명이 넘는 구호 인력을 파견하고 53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서 강진 발생일로부터 일주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강진 피해 현장으로 급파된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현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긴급 구호대가 탑승한 군 수송기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6시 57분쯤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공항에 도착해 하타이 지역에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부 활동 지역과 임무는 튀르키예 정부 또 다른 국가들의 긴급 구호대 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긴급 구호대는 우리 정부의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교부와 119 구조대, 육군 특수전 사령부 군인, 한국국제협력단 등 모두 1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튀르키예에 500만 달러, 약 63억 원의 긴급 인도적 지원도 제공하기로 하고 향후 피해 확산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한 모금 활동을 다음 달 7일까지 진행합니다. 카카오는 디지털 모금 플랫폼인 가치가치에서 참여자가 위로와 응원 댓글을 달면 댓글당 1,000원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16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7,800명 이상이 숨졌고 1,0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필사의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65개 나라가 구조대를 급파하는 등 도움의 손길도 빨라졌습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있다 발견된 50대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아들은 동생에 이어 구조된 어머니의 생환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Bundan 2 saat önce kardeşimi çıkardık. 6 saatlik bir çalışma sonrası. Annemi de 2 saat bir çalışma sonrası kurtardık inşallah. İkisi de sağlam. 구조대원들은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서 때로는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쳤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지역의 구조 활동은 더 열악하고 끔찍했습니다. 지진으로 전기가 끊기고 도로가 파손돼 구조 활동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리아 민간 구조대 하얀 헬멧은 지진 발생 후 처음 72시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 상황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إنسان حتى 30 ساعة الماضية طبعا هذه الأرقام كما قلت هي في طور الزيادة وهي للأسف تحدث كل ساعة أو كل ساعتين يكون هناك تحديث جديد على هذه الأرقام. 골든타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병원마저 폭격 맞은 듯 부서지며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Burada yaklaşık hastalarla birlikte 15 kişi olduğunu doktorumuz söyledi. Şu an içerideler. Yalnız altına girilemiyor. Sadece şu dolap tutuyor 3. katı. 지진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자원봉사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들은 기부금과 각종 생필품을 분류하고 실어 날랐습니다. 국제사회도 앞다퉈 지원 의사를 밝히며 전 세계 65개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긴급 대응 인력을 급파하고 30개국 동맹국의 모든 국기를 조기로 내걸며 고통을 함께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지 관심인데요. 지금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회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고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요, 제적의원의 과반, 그러니까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야3당이 공동 발의했고 발의한 의원 수만 해도 176명이기 때문에 네.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현직 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안 통과가 되는 셈인데요. 마침
오늘 대정부 질문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했던 만큼 예. 표결 직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 탄핵소추안 근거가 있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은 국가 공무원이 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본회의에 보고가 됐고 이제 무기명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또 야 3당이 함께 발의를 한 만큼 이탈표가 없는 이상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상민 장관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면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위원에 대한 그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표결에 붙여진 것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였는데 표결은 같지만 예. 반대가 179표로 많아서 부결됐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게 된다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안 가결이 되는 셈입니다. 네, 무기명 투표 결과가 잠시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대로 또 현장 연결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에 힘입어서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300억 달러에 못 미쳐 1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됐습니다. 네, 가장 큰 비중인 상품 수지가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석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우려와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거래한 모든 내용을 집계한 성적표인 경상수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지난해 11월엔 적자를 기록해 우려가 커졌지만 12월엔 1년 전에 절반 아래로 쪼그라들긴 했어도 다행히 흑자 달성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도의 한숨을 쉬긴 어려워 보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석 달 연속 적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화학 공업 제품 수출이 급감한 게 뼈아팠습니다. 서비스 수지 적자폭까지 커진 가운데 경상수지의 버팀목이 돼준 건 다름 아닌 본원 소득 수지였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늘면서 본원 소득 수지 흑자는 1년 전보다 13억 달러 늘었습니다. 배당 덕에 경상수지가 가까스로 흑자를 기록한 셈입니다.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경상수지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에너지 수입 흐름, 주요국 경기 및 IT 업황 개선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외 여건이 불확실성이 높아 당분간 매월 흑자 적자 여부를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년 전체 경상수지는 298억 3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250억 달러 흑자는 넘어섰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한 대담에서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와 관련해 높은 금리를 이어가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고용과 물가 지표를 보고 필요할 경우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첫 질문부터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난주 예상치를 3배나 뛰어넘는 일자리 지표에 대한 파월 의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Had you known that the jobs report was going to be as strong, would you have done 25 basis points or something different? We didn't expect it to be this strong, but I would say it kind of shows you why we think that this will be a process that takes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지난주 시장을 활짝 웃게 했던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둔화 표현이 재등장했지만 곧바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꿈쩍도 하고 있지 않다며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한 이유를 역설한 겁니다. So the services sector really, except for housing services, pardon me, is not really showing any disinflation yet. So our message really was this process is likely to take quite a bit of time.
It's not going to be, we don't think, smooth. It's probably going to be bumpy.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준 회의 때 방점을 찍은 메시지는 2%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일자리와 물가 지표를 보고 필요하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파월 의장은 이번 대담에서 시종일관 밝은 얼굴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이야기도 거침없이 꺼냈습니다. 평소 추리소설과 자전거, 기타 연주를 즐기고 연준 의장 연봉은 19만 달러, 우리 돈 2억 4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시장에서 나오는 낙관론을 의식한 듯 일각에서 예상보다 일찍 고통 없는 물가 안정을 말하지만 그건 장담할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연간 카드 승인액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충성 고객을 잡기 위한 프리미엄 카드 출시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는데 자금난을 이유로 정작 일반 고객들이 받는 혜택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되면서 여행 떠나는 발걸음은 한결 더 가볍습니다. 대학생도 됐고 시간도 많아지고 코로나도 풀리고 하니까 이제 제주도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마스크도 벗고 돌아다닐 수 있어서 이제 홀가분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이른바 보복 소비가 일면서 지난해 연간 카드 승인액은 1,097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12.3% 증가한 수준으로 연간 카드 승인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입니다. 항공기 등 운수업의 카드 승인액이 63.3% 급증했고 여행사 등 매출 회복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카드 승인액도 30% 넘게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소비 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회식이나 여행 등이 크게 증가하여 숙박, 음식점업 및 운수업의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카드사들은 기세를 몰아 연회비가 비싼 프리미엄 카드 출시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번 유입되면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는 데다 장기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높은 수수료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를 만들 때 혜택이 얼마나 다시 돌아오느냐, 많으냐를 따져서 또 선택을 하고요. 선택하고 나면 그 카드를 계속 쓰는 편이죠. 동시에 허리띠 졸라매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 한도와 무이자 할부 기간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금 조달 금리가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 조달 비용 역시 높아지게 되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익보다는 흔히 말하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돼서 불편은 고스란히 대다수 카드 고객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매출에도 위험을 줄이고 이익 감소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에 고객 혜택 양극화만 점차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9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는 1,000여 명씩 적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9일 이후 32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7,896명, 해외 유입은 3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3명으로 사흘째 2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2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646명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 4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넷째 주 확진자 가운데 2번 이상 확진된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23.03%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22.8%보다 소폭 증가하는 등 재감염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된 재감염 확진자는 모두 135만 34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4.69%입니다. 한 주 단위로 집계하는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1%대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9,492명 가운데 9,373명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3명이 확진돼 양성률이 1.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의 양성률 2%에서 0.9%포인트 감소한 겁니다.
공항에서 검사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의 양성률은 1.4%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 전 의원의 관련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곽 전 의원과 김 씨 사이에 돈 문제 언쟁이 있었고 김한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과 관련해선 대부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를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영향력을 실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매장문화재 발견으로 공사 지연이 예상되자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어 사업을 도왔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에서 활동 범위에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됐던 만큼 대장동 사건과는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는 봤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이 곽 전 의원의 직접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없어 뇌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결혼해서 독립생계를 유지해 부양 의무를 지지 않고 있고 돈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거액의 퇴직금은 직급과 담당 업무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관계와 법률 상담 경위를 고려할 때 법률 상담 대가라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남 변호사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곽 전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게 많다며 없는 죄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보복하고 또 시졸하게 하는 게 자신은 아니라고 본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고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장관 탄핵안 지금 본회의에 상정됐고 표결이 다 끝났고요. 지금 검표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표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 표결이 다 끝났고요. 검표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표결이 오후 2시 55분쯤 시작해서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인사와 관련한 안건이기 때문에 수기식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표위원들이 나와서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표위원들이 명패수를 먼저 확인한 뒤 투표용지를 확인해 개수가 맞으면 개표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결과가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면 나올 예정인데요. 제적 과반, 그러니까 국회의원 제적 300명 가운데 150명 넘게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 176명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 실제 부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네, 원래는 대정부 질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표결할 예정이었는데 표결을 먼저 했네요. 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 오전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예정된 교육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 이후에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반발했습니다. 탄핵안 처리가 시급하다 이런 이유였는데 의원 20명 이상 연서명하면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이 안건이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건이 가결되면서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표결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탄핵안이 이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은 현재 송달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것도 의장 결재가 필요해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지는 이후에 통과된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부본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또 어떻게 전달될지까지는 아직은 확인되지 조금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결이 되면은 의장 결재가 필요한 만큼 의장이 바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결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헌재에 송달이 될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의결서가 본인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에 송달되면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때까지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이후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장관이 질문을 받을지 아니면 자리를 비울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네네네. 원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표결에 참여한 이유는 뭡니까? 다시 질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가 표결에 참여하기로 했죠? 네네, 일단은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표결에 참여했습니까? 표결에 명패수가 지금 현장에서 명패수가 293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대한 다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표결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가 뒤집히는 사고가 난 지 닷새째입니다. 네, 인양 작업 준비를 벌이고 있는 해경은 오늘 안으로 사고 선박을 들어 올릴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선체 내부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조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나현우 기자. 네, 전남 목포 해경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인양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워낙 날씨가 좋지 않아서 어려웠잖아요. 인양 작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해경은 오늘 아침 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오늘 안에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고 선박을 들어 올리기 전에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조류가 빠르고 너울성 파도까지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사고 선박을 물살이 약한 해역으로 옮겨서 인양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인양을 위해서 화물 고정 벨트를 추가로 연결하고 있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사고 선박을 들어 올려 뒤집힌 배를 원상 복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배수 작업도 이루어지는데요. 사고 선박이 바다에 잘 뜬다면 그대로 끌고 목포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물에 잘 뜨지 않으면 크레인으로 선박을 바지선에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인양이 끝난 청보호를 거치하기 위한 장소로는 이 목포에 있는 조선소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청보호 인양을 마치면 그 다음엔 어떤 작업이 이뤄집니까? 네, 무엇보다 이 청보호, 이 승선원에 대한 이 수색과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밤새 인양 과정에서 이 해경은 선체 내부를 이 세 차례 수색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경은 배 안에 아직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수천 개에 달하는 통발 등 어구와 어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색은 인양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선원 진술대로 갑자기 물이 차올라 기울어 침몰한 이유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또 선체 개조 여부나 통발 과적, 구명, 뗏목, 미작동 의혹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 작업과 별개로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좀 더 수색 범위를 넓혀서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경 부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여기서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끝났고요. 지금 검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잠시 뒤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개표위원들이 수작업으로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네, 찬반 투표 결과를
세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앞선 사례들 보면 대략 20분 정도 걸릴 걸로 봤었는데 오늘 이제 그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예. 지금 검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잠시 뒤에 개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표함에 투표 용지와 함께 자기 명패를 넣거든요. 예. 그 숫자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적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300명 가운데 150명 넘게 찬성이 나오면 가결이 됩니다. 네, 원래는 대정부 질문을 하고 이후에 표결할 예정이었는데 바뀌어서 표결이 먼저 진행이 된 거죠. 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야3당 176명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기 때문에요. 우리 기자 예상으로는 부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죠? 네, 지금 일단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데 예.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의원들의 표결 끝났고요. 지금 가결 여부를 보고 있습니다. 세고 있습니다. 투표 용지를 다 모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투표함은 열린 상황이고요. 명패와 투표 용지 수를 비교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등 국가 공무원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헌정사상 현직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통과가 되는 셈입니다. 네, 야당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176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상민 장관 탄핵안 표결 결과 잠시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3당의 탄핵 소추 사유를 보면 먼저 헌법 34조 6항입니다.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그리고 재난안전법 8개 조항과 예.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 의무를 뜻하고요. 또 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예. 탄핵 소추 사유를 밝혔습니다. 헌정사상 현직 장관, 그러니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통과를 하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국무위원 탄핵이 됩니다. 네, 앞서 국무위원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던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었고요. 2020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표결로 갔지만 부결이 됐었습니다. 네, 과거 사례를 볼까요? 국무위원 탄핵 소추 발의가 2015년 정종섭 행자부 장관 때 발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홍남기 기재부 장관 때도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둘 다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탄핵 소추안 발의가 됐고 표결까지 갔지만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총 투표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출석할 때까지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방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죠. 가결됐습니다. 이상민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에서 179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가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결 179표, 그리고 반대가 109표였고 무효표가 5표였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3당 의원 176명이 발의를 했는데요. 무소속 의원들을 비롯해서 몇 명의 의원들이 더 참여를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이죠. 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요.
헌법재판관들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석을 하면 탄핵이 인용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릴까요? 총 투표수 293명, 이 가운데 찬성이 179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109표, 그리고 네. 무효표가 5표였습니다. 현직 장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직무 바로 즉시 정지가 되고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에 대비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대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법조인 출신 실세로 차관을 교체해서 정면 대응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여야는 지금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석 없는 정권과 장관에 대한 국민 대신 엄중한 문책을 한 것이다 라면서 탄핵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로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장관 직무가 정지가 됐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국회 본회의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에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네.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 큐 시간에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솔직히 압박 안 느낄까요? 김기현 의원 이렇게까지 조급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는 사진도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멈춰라고 하는 이게 예전에 그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 같은 건데 김기현 후보와 지금 찾아간 초선 의원분들에게 일단 좀 멈춰라. 지금 당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역할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 정도 하시죠. 그 정도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한번만 더 봐주세요. 이쪽 한번 봐주세요. 나전 의원, 오늘도 사실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하던데 조금 김기현 후보가 조급함이 좀 노출된 것 아니냐,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어떤 구애가,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은 정치적 동지끼리 만나서 손을 잡고 가야죠.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어제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 후보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좀 우위에 있는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당대표 중도 사퇴론이 자꾸 나오는데요. 이런 소문이 왜 자꾸 나오는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절대로 김기현 대표님 사퇴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대결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후보가 아니라 본인의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네, 수고하십시오.
초미세먼지 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은 보통 수준을 회복했는데요. 대기 확산이 점차 원활해지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양호한 대기질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여전히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요. 낮 동안에는 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남부와 영동 지방으로 확대하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과 영남 지방에서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폭설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도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전 영하 4도,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와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눈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